5507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라에 이렇게 했고 6634님께서는 백탐정님 브리핑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인기 폭발이시네요. 대구님 제 경북 처가가 경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사반장보다 더 흥미진진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백탐정으로 명성이 자자하시죠. 전남 나주가 낳은 영웅입니다. 수사 영웅. 네, 백기종 탐정, 백탐정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에 이 지난 시간 이 백탐정의 수사를 이거 실감나게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렇습니까? 이거 계속 가야 된다.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네. 앞으로 이제 고정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나주의 영웅 이 수식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다른 방송 매체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카라고 했는데요. 제 고향인 그 나주를 이렇게 호명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그 영산강의 추억이라든가 나주 평야라든가 금성산이라든가 이런 아련한 기억이 추억이 떠올라서 좋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우리가 귀하니까요. 네네. 예, 자기 소개는 좀 적정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강주 이 5층짜리 철거 건물 사건이 강주 주민들에게 큰 아픔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조폭과 연루됐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잡혔습니까? 지금 그 조폭으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네. 사실은 지금 현재 조폭은 아니고요. 관리대상 조폭이나 비관리대상 조폭이라고 있습니다. 현폭은 아니군요. 네, 근데 이제 네. 문모 씨라고 하는 분이 네. 5.18 강주 민주화 이제 관련한 단체 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학동 그 재개발 구역에 조합에 뭐 관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거 공사를 하는 여러 가지 업체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근데 15일 날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미 어떻게 그 눈치를 챘는지 13일 날 네. 정확하게는 미국 시카고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제 떠난 상태입니다. 네. 이분이 뭔가 잘못한 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네. 상당히 그 조합 측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이권에 좀 개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네. 갖고 있죠. 수사팀에. 예. 그래서 지금 회의로 도주를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법 공조 체계가 돼 있는 나라면 더 좋은데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해당 국가 외국에서 이게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형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진 귀국을 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네. 관련된 절차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철거왕이라는 이모 씨. 네네. 네,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이름은 뭐 약간 부적절하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철거왕. 네. 네, 그 90년대 그 철거왕이라고 소문나서 뭐 사실 구속이 돼서 처벌을 받기도 했고 이런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뭐 동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친인척들이 또 여기 상당히 관여를 해서 네. 그래서 옛날에 철거왕 시절에 그런 수법이라든가 어떤 이권에 개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 후려치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7, 80억에 이거 공사 하청을 받잖아요. 네. 근데 제 도급 제 하청을 줘버리면서 수십억 원이 사라져버리는 형태. 네. 결국은 부실 철거가 되거나 부실 시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이런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슴 아픕니다. 5층짜리 철거 건물. 광주는 지금도 아마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관계자들이 이 해외로 도피를 했더라도 꼭 잡혀서 수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네, 기사나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지난달 14일 굉장히 그 핫하게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14일 오후 9시 45분경인데요. 네. 대학 다니다가 휴학한 22세 남성이 네. 인천에서 60대 아버지뻘 되는 분이 기사님이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합니다. 네. 그래서 분당의 미금역 쪽으로 왔는데 사실 이 사람이 여기 온 목적이 이제 수사 결과 밝혀졌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채팅 앱으로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성을 만나서 사실은 어떤 성적 욕구 내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살해하려는 범행을 했어요. 그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오다가 그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적절하게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네. 그 하풀이나 분풀이 대상으로 인천에서 분당 미금까지 운전하신 60대 아버지뻘 된 택시 기사님을 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결국 사망을 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니 자기 개인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 기사분께 화풀이를 내서 그렇게 폭행을 하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수사 결과 뭘로 드러났냐면 2015년도부터 네. 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네. 더욱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난 5일 날 밤 10시경에 네. 그 난곡 서울 신림동 난곡에서 네. 문신을 온몸에 많이 돼 있는 20대 남성이 이제 갑자기 구토를 합니다. 아마 술을 네. 먹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아하.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그 차 안에서 구토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차를 세우게 만들더니 그 택시 기사님을 땅바닥에 쓰러뜨려 가지고 아하. 무차별 폭력을 가해 가지고 네. 결국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결국 이 택시 기사님은 그 중환자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찢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상해를 입고 갈비 네. 부러지고 이래 가지고 백탐정님.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네네. 택시 기사분을 폭행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또 굉장히 그 고위직 인사도 지금 택시 기사 폭행건으로 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 네.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승객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 경찰청 네. 통계를 보면요. 네. 매년 약 2,500건 내외가 발생을 해요. 심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현장에서 그 합의가 돼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 그래가지고 현장에 훈방 조치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경찰청 통계 정시 입건된 것 한 2,500에서 3,000여 건보다 훨씬 더 많은 네. 그런 운전자 분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개인적인 뭐 화풀이, 음주의 문제 또 특히 이제 음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분을 폭행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단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불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일시적으로 잠재된 분노가 표출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까지 먹은 상태에서 그런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네. 사실 굉장히 취약한 어떻게 보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시거나 네, 또 네. 대체로 이 대중교통 그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그러니까요. 대체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역습이나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승객분들을 어떻게 바로 또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분이 운전 중에 있는 분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정작 폭행을 가한 당사자도 위험하지만 네. 그다음에 운전자, 그다음에 승객,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처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차량, 네. 상대방 차량 안에 승객들 이런 모두의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치는 굉장히 그 위험하고도 무서운 범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백탐정님, 게 안타깝죠.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한때는 이게 굉장히 이 처벌도 좀 느슨했단 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운전 중에 있는 택시기사분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형이 주어지는데 중형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사실은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네. 10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상황으로 하는데 폭행죄는 그 반의사 불벌죄예요.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은 처벌 원치 않아도 강력한 가중처벌을 하는데 아하. 5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일시로 그 정차를 하거나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 네. 태우거나 네. 또 운행 중일 때 이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할 때 네. 처벌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그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를 하거나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할 때 네. 좀 제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온정주의
이런 어떤 인정주의에 의한 처벌을 한다. 그리고 또 뭐냐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술을 먹고 한 거예요. 라면 그걸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운전자 분들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택시의 경우에도 이제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 네네. 마치 뉴욕 경우처럼. 또 버스 기사분들은 최근에 이제 좀 칸막이가 있기는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좀 보완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버스나 택시나 대중교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운전석에 격벽이라고 보통 하죠. 네네. 그 승객과 다른 어떤 가해자에게 분리되는 그런 격벽을 반드시 설치해 주는 게 가장 먼저고요. 더 철저하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즘 뭡니까? 마스크를 좀 착용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 거부나 태워주지 않았다. 또 자기한테 주의를 줬다 해가지고 분풀이 하풀을 하는데 이런 어떤 그 보복 폭행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그 경각심이나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만 돼도 이런 범죄가 훨씬 근절되고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승객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한 승객이 흥분해서 아니 말이야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이러면서 버스 기사분을 이렇게 폭행하는 일이 생길 때 다른 승객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다른 승객들이 끼어들었을 때 이제 같이 폭행을 했다라고 이제 우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거나 만류를 하는 거는 드러나게 되면 절대로 입건되지 않죠. 다만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적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제지를 하시고 귀찮더라도 이런 어떤 그 시민 영웅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말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긴 할 텐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분도 그렇고요. 뭐 항의를 하실 수는 있겠죠. 어떤 정말 항의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요.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승객의 안전,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중형에 처해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탐정께서는 화재 사고 관련해서도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은 그 형사는요. 만능 엔터테이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토탈 이런 그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인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한 세월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건 달인, 형사 달인으로 불려줘도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재 현장도 많이 다녔고 감식도 같이 동참을 했고 수사도 많이 했고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 경찰 수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점은 이렇게 진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엿새 만에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플링 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게 큰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발화 지점 부분, 그다음에 신고 묵살, 화재,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 오작동이나 지연 작동, 중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가요. 지상 4층 지하 2층 축구장 보통 15개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완전히 뼈대만 남은 을씨년스러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5일에서 6일 동안 화재가 발생해서 완진될 때까지 이런 기일이 소요될 정도라고 하면 소방에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첩첩산중이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17일 날 그 아침에 이걸 신고를 했어요. 물류센터 직원이. 그런데 오작동 소리가 경보음이 울렸는데 오작동이 평소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오작동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난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묵살이 됐는데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에 스프링클러만 작동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큰 화재가 안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평소에 오작동이 되니까 지금 스프링클러도 이건 분명히 회사 쪽에서 그 배송할 상품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을 뿌려주면 훼손되니까 이런 부분을 작동을 8분 정도 지연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오작동 되게 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 혹시 이소무화 사건 기억하세요? 양치기 소년. 잘 모르겠습니다. 늑대를 지키는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양치기 소년 알죠. 심심해. 이솝 동화죠.
그러니까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 죽이려고 해요. 잡아가려고 하고 소리를 칩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농기를 들고 쫓아왔어. 네.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아. 그러니까 또 해. 그래서 몇 번은 이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다가 쏘갔어요. 네. 근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어요. 안 믿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거 또 거짓말이야. 아. 그리고 안 왔어. 그래서 늑대를 모두 잃어버리고 양치기 소년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죠. 네.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작동이라든가 스프링클러 부분이 이런 양치기 네. 소년처럼 하니까 결국은 이런 거대한 피해를 보고 화재가 난 거죠. 백탐정님 8분 정도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 덕쿠팡의 물류센터 규모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스프링쿨러 작동이 즉시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불이 나거나 큰 불이 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돼서 물이 뿌려지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골든타임이에요. 소방서가 출동해서 5분 정도 있을 때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 같이 물을 뿌리고 진화가 되는데 네. 8분 정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이게 급속하게 화재가 아. 번져가지고 아무리 큰 건물, 거대한 건축물이라도 이 그 화재가 번져가지고 전소가 되는 이런 그 굉장히 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사고를 보실 때는 그래도 많은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 그렇게 많은 소방관이 투입이 되고 또 김동식 구조대장의 희생 정도가 있을 정도면 좀 더 빨리 진압이 됐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이런 것도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뭐 오작동 그다음에 네. 경보 장치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평소에 그 소방시설 관련한 매뉴얼들의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정말 그 규격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어떤 그 화재 시설물 재료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게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소방 진단이라든가 안전 점검, 네. 자체 진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느슨했는데 사실은 그 이천 소방서에서 이게 2월 달에 분석을 해보니까 스프링쿨러 200여 개, 277개 문제 중에 소방 스프링쿨러 관련이 60번으로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런 거대한 대형 참사가 예견이 된 네. 이런 예견된 인재였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인재였다. 네네. 광주 5층짜리 철거 건물도 인재였고 쿠팡 사고도 인재였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소중한 생명까지 희생되는 그런 상황인데 백탐정님 이런 네. 큰 건물 그렇죠. 쿠팡 물류센터 같은 가연성 또 불타기 쉬운 물질이 많은 곳에서 화재 현장에 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김동식 그 구조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하. 사실 그 이분에 대한 것도 정말 27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대원들, 동료들 먼저 다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왔는데 네. 산소통에 산소가 보통 50분 이상이 안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료들 내보내고 본인이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사망을 하셔서 정말 그 안타깝습니다. 광주시에서 이렇게 이제 영계식도 이루어져서 좀 네. 고인에 대한 참 명복을 빌고 경기도 있는데요. 광주.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시급한 거는 네. 신고보담도 먼저 네. 현장을 탈출해야 됩니다. 네. 현장 탈출.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안에 내가 기중한 물건이 있다. 집안 같으면. 그다음에 네. 뭐 현금이 있다. 보석이 있다. 기중품 챙겨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다. 그런 순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속하게 탈출을 하고 나서 바로 119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신속한 출동으로 완전한 전소가 되기 전에 초기 진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라도 명심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한 화재 대응 방식까지 백탐정님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5507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라에 이렇게 6634님께서는 백탐정님 브리핑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인기 폭발이시네요. 대구님 제 경북 처가가 경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